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 BigBear.ai, 그러니까 티커 BBAI에 대한 겁니다. 네, BBAI. 최근에 이 BBAI가 AskSage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그냥 뭐 흔한 M&A 뉴스 중 하나가 아니에요. 저희가 관련 소스들을 정말 샅샅이 훑어보니까 이건 BBAI가 거의 회사의 운명을 걸고 던진 거대한 승부수더라고요. 아, 승부수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네, 거의 올인에 가까운 베팅인데 이걸 통해서 기존의 좀 뭐랄까 레거시 느낌이 강한 정부 서비스 용역 회사에서 최첨단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그런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죠. 선언이라는 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BBAI가 무려 2억 5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돈을 쏟아부었는데 과연 이게 회사를 위기에서 구원할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무 무리한 투자로 회사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인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실 BBAI가 그동안 재무적으로 꽤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수익성도 계속 나빠지고 매출 성장도 거의 멈춰선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번 인수는 AI라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어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한번 제대로 뚫어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그 카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도대체 왜 수많은 AI 회사들 중에서 왜 하필 에스크세이지였을까? 왜 이 회사에 3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베팅했을까? 저희가 분석해본 바로는 크게 세 가지의 아주 치밀한 노림수가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역시 기술력인데 이 에스크세이지가 만드는 AI는 일반적인 AI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처럼 보안이 생명인 곳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던데 이게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BBA가 이 큰 돈을 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에어갭드 환경에서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에어갭이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아예 연결되지 않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폐쇄망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아, 인터넷 없이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가 기밀이나 군사작전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데이터가 1비트라도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전전긍긍하잖아요. 에스크세이지의 AI는 처음부터 이런 극한의 보안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다르군요. 그렇죠. BBA 입장에서는 인수하자마자 바로 핵심 고객인 국방부나 정보기관에 자, 여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꽂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완제품 솔루션을 손에 넣은 셈인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에어갭 환경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 돌아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요? 외부 데이터에 접근을 못하면 어떻게 최신 정보를 학습하고 계속 똑똑함을 유지할 수 있죠? 혹시 보안이라는 큰 장점을 얻는 대신에 AI의 핵심인 성능이나 최신성을 일부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에스크세이지의 모델은 우리가 아는 챗GPT처럼 온갖 인터넷 데이터를 다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대신 해당 기관이 보유한 내부 데이터,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쌓인 군사 보고서, 과거 작전 기록, 감청 정보, 기밀 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내부 데이터요? 그런 내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학습해서 그 특정 분야의 초특급 전문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넓고 얕게 아는 게 아니라 좁고 깊게 파고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답하는 챗GPT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안과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범용성 대신 특화라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와,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질로 승부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노림수인 시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던데 소스를 보니까
에스크세이지의 기술이 이미 16,000개가 넘는 정부팀이 사용하고 있는 툴에 통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이건 거의 뭐 이미 깔려있는 레드카펫 위를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수준 아닌가요? 레드카펫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이 말은 즉 BBI가 이제 새로운 정보기관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저희 솔루션 좀 써주세요 라고 힘들게 영업할 필요가 거의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 신규 고객을 뚫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신에 기존 고객인 국방부의 A부서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A부서에서 저희 솔루션 잘 쓰고 계시죠? 옆에 B부서도 저희 AI 쓰시면 업무 효율이 지금보다 5배는 더 오를 텐데요. 이런 식으로요. 이미 뚫어놓은 길을 더 넓히고 깊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땅을 더 깊숙이 파고드는 전략인 거죠. 이건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아예 주지 않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기존에는 정부 프로젝트 하나 따내서 인력 투입하고 용역비 받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파는 거죠. 월 구독료나 연간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식으로요. 사스 모델로의 전환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바로 BBAI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낮은 마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티켓인 셈이죠. 정부 용역 사업이라는 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인건비 장사라서 마진이 팍하잖아요. 내 돈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건 한번 잘 만들어두면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에 안게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이익률이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술 그리고 시장. 마지막 퍼즐 조각은 역시 사람이겠죠. 세 번째 목표가 핵심 인재 확보였는데 제가 소스를 보면서 에스크세이지 창립팀 이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이력이 정말 대단하죠. 네, 국방부에서도 일해보고 실리콘밸리 기술업계에서도 일해본 말 그대로 양쪽의 생리를 속속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그냥 똑똑한 개발자 몇 명 채용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유망자 한 명 한 명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손발이 완벽하게 맞는 월드클래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라인 전체를 통째로 사오는 에큐 하이어인 거죠. 팀 전체를 영입하는 거군요. 그렇죠. 팀을 새로 만들고 서로 합을 맞추는 데 드는 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완전히 건너뛰는 거예요. 인수 바로 다음 날부터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을 얻는 거니까요. BBAI의 AI 개발 속도나 제품 출시 속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시장, 그리고 인재,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의 인수로 다 잡겠다는 정말 큰 그림이었군요. 자, 그럼 이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좀 더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죠. 예를 들어서 통합 이전의 국방부 정부 분석과는 어떤 모습이고 통합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통합 전의 분석가를 한번 상상해보죠. 아마 수십 수백 개의 엑셀 파일과 빼곡한 보고서들, 그리고 위성사진 더미에 파묻혀 있을 겁니다. 눈이 빠지도록 데이터를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적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데이터를 뒤지고 패턴을 찾고 있겠죠. 하지만 통합 후에는요. 그냥 컴퓨터에 대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고요?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지난 72시간 동안 수집된 모든 위성사진, 통신감청, 인간정보 보고서를 종합해서 적의 제3기가 벼단이 앞으로 24시간 내에 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3군데를 이유와 함께 설명해줘. 이렇게요. 와,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완전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분석가가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AI에게 명확하게 질문해서 답을 얻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휘관의 의사결정 속도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자동화된 통찰력 도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네, AI가 그냥 A 지점으로 갈 확률이 80%입니다. 라고 결과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왜냐하면 3시간 전 위성사진에서 유류 보급 차량의 움직임이 A 지점 방향으로 포착되었고 어젯밤 감청된 통신 내용에서 보급과 A 거점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거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와, 자기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유까지 다 설명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인데 이게 되면서 지휘관이 AI의 분석 결과를 더 신뢰하고 더 빠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고객 경험 측면에서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예전에는 무슨 비행기 조정석처럼 복잡한 대시보드 사용법부터 한참 배워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우리가 메신저 쓰듯이 대화창에 타이핑만 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뭐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최고의 정보 분석가처럼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게 바로 사용자 채택률, 어덥션 레이트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채택률이요? 네. 아무리 좋은 슈퍼카도 운전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차고에만 세워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림의 떡이죠. 근데 이건 그냥 말만 하면 알아서 운전해주는 최첨단 자율주행차 같은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 솔루션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만 커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BBAI의 재무제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앞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비유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입니다. 교차 판매요? 네. 예를 들어 기존에 맺고 있던 수백억 원짜리 정부 데이터 분석 계약에 여기에 생성형 AI 분석 모듈을 추가하시면 월 이용료가 붙습니다. 라면서 마진이 훨씬 높은 사스 모듈을 끼워서 파는 거죠. 아, 기존 계약에 새로운 상품을 얹어서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아예 계약 규모 자체를 키우는 업셀링, 상향 판매입니다. 상향 판매. 네. AI 기능을 일부 부서에서 맛본 고객이 이거 정말 물건이네? 우리 군 전체 혹은 우리 기본 전체에 확대 적용합시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규모가 수백억 원 단위에서 수천억 원 단위로 뛸 수도 있는 겁니다. 와, 바로 그런 순간이 오면 2억 5천만 달러라는 인수금액이 전혀 비싸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분야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펠런티어 같은 회사와는 어떻게 경쟁하게 될까요? 펠런티어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공룡 같은 회사인데 BBAI만의 차별점은 과연 뭘까요? BBBAI가 팔란티어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마도 우리는 당신들 국방부와 수십 년간 한솥밥을 먹어온 식구다라는 점일 겁니다. 아, 그 오랜 관계와 신뢰 말씀이시군요. 네, 데이터의 맥락과 국방 분야의 독특한 생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도메인 지식이죠. 이건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에스크세이지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AI 기술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고 동시에 가장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팔란티어 같은 기술 중심의 회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아주 깊고 강력한 해자, 가이자가 될 겁니다. 와, 들어볼수록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인수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하지만 뭐 계획은 계획일 뿐이잖아요. 이 원대하고 멋진 계획을 현실로 만들려면 아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있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경영진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3단계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단기 계획, 즉 1단계는 기술 통합과 개념 증명 단계입니다. 기술 통합과 개념 증명? 네, 일단 에스크세이지의 AI 엔진을 BBBA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 플랫폼, 예를 들면 플랫폼 1 같은 곳에 API 형태로 최대한 빨리 연결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붙이는 작업이 최우선이에요. 일단 두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미국군 같은 핵심 고객사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 통합 솔루션이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죠. 일종의 쇼케이스를 여는 거군요. 여기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 통합 솔루션을 BBI의 새로운 이름으로 빠르게 리브랜딩해서 시장에 BBI는 이제 그냥 용역회사가 아니라 최첨단 AI 회사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작업도 이 시기에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술 검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2단계는 뭘까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중기 계획이겠죠? 네. 2단계의 핵심 키워드는 본격적인 돈벌이, 즉 상업화와
교차 판매입니다. 드디어 돈을 버는군요. 그렇죠.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그 기능을 기존의 모든 고객에게 들고 가서 이런 놀라운 기능이 추가됐으니 업그레이드하세요 라면서 본격적으로 추가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상용 판매, 교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보면 국방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으려는 야심도 보여요. 데이터 보안이 국방만큼이나 중요한 물류, 공급망 관리, 심지어 금융 같은 상업 부문으로도 이 솔루션을 들고 시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양사의 엔지니어링 팀과 영업팀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중복되는 비용을 줄이고 군사를 빼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이때 함께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2년 이후의 장기적인 그림은 BBI를 분야의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최종 목표는 국방이나 보안 분야에서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BBI 플랫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업계의 표준이 된다. 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예측,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엔드-투-엔드 생성형 AI 솔루션의 표준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영국이나 중동처럼 BBAI가 진출하려는 글로벌 시장에 나갈 때 이 통합 솔루션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워서 해외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계획 같은데요. 하지만 3천억 원짜리 M&A가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갈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나 장애물이 있을 텐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물론이죠.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역시 돈 문제, 즉 높은 인수 프리미엄입니다. 아, 결국 가격이 문제군요. 네, 2억 5천만 달러라는 가격이 과연 합리적이었느냐는 질문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에스크세이지가 지금 당장 그만한 가치를 가진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가격은 에스크세이지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낼 엄청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전구 반영된 미래 가치를 끌어온 가격이에요. 아,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타나거나 혹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BBAI는 비싼 돈만 쓰고 실속은 전혀 못 챙기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기술적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안이 생명인 정부의 어찌 보면 낡고 복잡한 레거시 IT 시스템에 최신 AI 기술을 이식하는 건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딱 통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리스크, 통합의 기술적 복잡성입니다. 이건 일본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국방 시스템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사소한 기술적 오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보안 허점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천억 원짜리 계약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 기술적 통합을 얼마나 매끄럽고 또 완벽하게 해내느냐가 사실상 이번 인수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아까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핵심 인재 이탈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에스크세이시라는 회사를 보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를 만들었던 천재 엔지니어들이 인수 후에 다 떠나버리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최악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네.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자산 자체는 BBAI에 남겠죠. 하지만 그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고객의 까다롭고 새로운 문제에 맞춰서 변형하고 또 운영하는 그 노하우는 결국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거든요. 아, 그렇죠. 노하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BBAI 경영진이 에스크세이지의 핵심 인재들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과 또 그 이상의 비전을 제시해서 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것. 이게 어쩌면 기술을 통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BBAI의 에스크세이주 인수는 회사가 오랫동안 겪고 있던 성장 정체와 낮은 수익성이라는 근본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생성형 AI라는 지금 시대의 가장 강력한 엔진을 사온 것이다. 그야말로 회사의 미래를 건 결정적인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성공한다면 BBAI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로 도약하게 될 것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BBAI라는 회사를 지켜볼 때는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이 인수의 시너지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국방이나 정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스에서는 이 기술이 상업 부문, 즉 민간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분명히 언급했거든요. 네, 그 확장 가능성이 아주 흥미롭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설계된 이토록 안전하고 강력한 에어갭 생성형 AI 기술이 데이터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금융이나 헬스케어 같은 민간 산업의 데이터 분석 표준이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